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요, 신사고 우교과서 3입니다. 자, 2단원의 두 번째 소단원이고요. 주장하는 글읽기, 태양과 바람을 경작하는 지역 에너지. 논설문이고요. 앞에서 우리가 논증 방식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그 논증 방식을 기억하시면서 이 글에 적용시켜서 이 글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그리고 자료가 정확한지, 자료가 적절한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비판적인 글 읽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공부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럼 바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글의 종류는 논설문이고요. 논설문의 목적은 뭐라고 배웠죠? 설득입니다. 읽는 이로 하여금 자신의 주장에 따라올 수 있게 설득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제는요,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 에너지를 활용하자라고 이야기하고요. 특징을 보시면 통계 자료, 학술 보고서 등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고, 문제 상황과 새로운 개념에 대해 설명을 덧붙이며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시험 족보를 보실까요? 이제 논증 방식,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문제 원인, 해결 방안, 기대되는 효과. 그러므로 문제 해결에 의한 논증 방식이다. 그래서 문제를 제기한 후에 그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논증 방식이다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 글에 나타난 문제 상황, 화석 연료를 과다하게 사용해서 에너지 고갈 문제가 있으며 기후 변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에너지 위기의 원인, 에너지 공급과 소비 정책, 공급 중심의 에너지 정책이 전기 과소비를 부추기고 있다. 그리고 대형 발전소 중심의 전기 생산 방식이 전력 자립도의 균형을 해치고 환경 불평등을 심화한다. 그리고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에너지 공급과 소비 구조를 지니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결 방안은 뭐냐? 지역 에너지 정치. 자,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단위 지역에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고 에너지를 생산해 지역 에너지의 자립도를 높여라. 지역 에너지의 자립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에너지 위기를 인식하고 에너지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 지역 에너지 차원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해야 한다라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거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역 에너지 정치를 실행할 때의 기대 효과. 그럼 어떤 효과가 있냐? 효과가 있어야 그것을 실행하겠죠? 태양, 바람, 지열, 볏짚, 분유, 생활 쓰레기 등을 재생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하여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어 에너지 공급을 안정시킬 수 있다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공해 물질을 줄일 수 있다. 에너지 공급을 안정시킬 수 있고 공해 물질을 줄일 수 있으며 분산형 공급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송전 과정에서 생기는 전기 손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지역 주민이 에너지 생산과 소비에 대한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에너지 생산에 대한 비용과 편익을 뭐 할 수 있다? 공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앞에서 우리가 요약해서 한번 살펴본 것이고요. 본격적으로 글을 통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주십시오. 48쪽입니다. 서론 부분부터 들어가시죠. 문제 제기를 하겠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의 대부분은 석유, 석탄,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연료로부터 나온다. 화석연료의 종류가 바로 뭡니까? 석유, 석탄, 천연가스가 이제 화석연료의 종류가 되겠죠. 지난 100년간 인류는 이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편리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려왔다. 그런데 점차 화석연료가 고갈되면서 인류는 에너지 부족과 문명의 종말에 대한 두려움을 갖기 시작했다. 게다가 화석연료를 기억으로 묶으시고요. 연소시킬 때 발생한 이산화탄소가 지구 온도를 상승시켜 지구의 기후를 파괴하는 위험스러운 상황을 초래하였다. 문제 상황이 발생한 거죠. 다음 장 가보시죠. 지구온난화로 말미암은 기후변화는 지금 인류가 맞이하는 가장 큰 위협이다. 최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위원회 보고서는 지구온난화가 지금과 같은 속도로 진행된다면 2090년쯤에 북극해의 해빙이 다 녹아버릴지도 모른다고 경고하고 있다. 미국 항공우주국의 기후과학자들은 이보다 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는데 빠르면 금세기 초에
북극의 얼음이 사라져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금 굉장히 문제네요. 북극의 얼음이 사라져 버린 뒤 지구의 환경이 어떻게 변화할지는 어떤 과학자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 하지만 지구에 사는 인류에게 엄청난 비극을 몰고 오리라는 점에는 누구나 동의하고 있다. 이제 인류는 화석 연료 사용에 따른 에너지 고갈, 그리고 기후 변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만 하는 큰 숙제를 안게 되었다. 그럼 인류의 숙제가 되겠죠? 두 가지가 있는데 에너지 고갈과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류는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또 다른 에너지원을 찾아왔다. 두 가지 문제 뭡니까? 에너지 고갈과 기후 변화 문제죠. 그러나 인류가 마음껏 사용하면서 고갈되지 않고 더구나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꿈의 에너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문제는 우리 사회의 에너지 체제를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바꾸는 차원에서 풀어간다. 이를 위해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오늘날 에너지 위기의 근원이 에너지원을 공급하고 소비하는 방식에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이 글에서는요, 이 글의 목적이 뭐냐? 이거 보시죠. 이 문제는 우리 사회의 에너지 체제를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바꾸는 차원에서 풀어가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이 글의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글의 목적은 뭐예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바꿔 그리고 그 차원에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가보죠. 이를 위해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오늘날의 에너지 위기의 근원이 에너지원을 공급하고 소비하는 방식이 있다. 소비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문제점이자 해결의 실마리인 거예요. 에너지원을 공급하고 소비하는 방식. 이것이 바로 문제 해결의 실마리입니다. 이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그동안 에너지를 어떻게 공급하고 소비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전개될 내용을 예고하면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어서 이제 본론 부분으로 가보죠. 첫째, 대등 연결이네요. 병렬식이네요. 우리나라는 공급 중심 에너지 정책을 펴왔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공급 방식입니다. 공급 중심이다. 70년대의 정부는 국민의 에너지 수요를 예측할 공급 계획을 수립하고 에너지 공급 시설을 지었다. 그런데 10년이나 20년 후에 국민이 에너지를 얼마나 사용할지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보니 전력 수요를 조금 더 넉넉히 예측하는 경향이 있었다. 결국 1980년대 중반, 1970년대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실까요? 짓기 시작한 원자력 발전소가 잇따라 완공되면서 전기가 남아돌기 시작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규모 발전소 건설 계획을 취소하고 전기 요금을 내리기 시작했다. 왜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거죠? 전기가 남아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요즘 전기가 싸지자 전기 에너지 사용량은 늘어나기 시작했다. 전기요금이 싸니까 당연히 늘어나기 시작했죠. 특히 산업 부분에서 전기 에너지 사용량이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석유의 가격이 비싸져서 산업부가 에너지원을 비교적 값비싼 전기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제품 생산에 드는 비용을 줄이려는 산업체로서는 당연한 선택이지만 국가 전체적으로는 2차 에너지인 전기 사용이 늘어나 에너지를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결국 뭡니까? 공급 중심 에너지 정책으로 인한 발생한 문제죠. 공급 중심 에너지 정책의 문제점이에요. 둘째, 우리나라는 대형 발전소 중심의 중앙 집중식 에너지 생산 구조를 지니고 있다. 자, 이거 보실까요? 우리나라의
에너지 공급 방식 2번입니다. 에너지 공급 방식 2번. 중앙 집중식 에너지 생산 구조를 지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화력 또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대량으로 전기를 생산해서 전국 각지로 보내는 방식으로 에너지를 공급해왔다. 지역별 전력 자립도를 분석해 보면, 자, 지역별 전력 자립도라 그랬어요. 서울은 2.45%에 불과하고 광주, 대전, 대구, 충북, 전북은 10% 내외이다. 반면 충남은 무려 413.79%에 달하고 전남, 경남, 부산, 경북, 인천은 전력 자립도가 100% 이상이다. 이처럼 전력 자립도가 지역별로 심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특정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 화력 발전소가 편중해 있기 때문이다. 또 현재 중앙 집중식 에너지 생산 구조는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의 38%를 수도권으로 보내게 되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상당량의 전기가 손실되는 문제도 발생한다. 수도권에서 전기를 쓰는 동안 누군가는 핵발전소, 화력발전소, 송전탑 근처에 살면서 전기 생산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안고 살고 있다. 자, 이게 문제점이 있는 거죠.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상당량의 전기가 뭐 한다라는 거죠? 손실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핵발전소와 화력발전소, 송전탑 근처에 살면서 전기 생산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안고 살고 있다. 이게 바로 중앙 집중 생산의 문제점 1번, 2번입니다. 집중 생산의 문제점이죠. 1번, 요거는 문제점 2번. 대형 발전소 중심의 전기 생산 방식이 환경 불평등을 심화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중앙 집중식 에너지 생산 구조의 문제점을 두 가지를 짚어줬어요. 자, 밑에 핵심만 쏙 보시면요.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문제사항은 화석연료 사용에 따라 에너지 고갈과 기후변화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고, 대응책은 화석연료를 대체할 자원을 찾고 있다라는 거죠. 한계는 마음껏 사용할 수 있으며 고갈되지 않고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꿈의 에너지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위기의 원인, 첫 번째 공급 중심의 에너지 정책이 있는데, 또 두 번째 대형 발전소 중심의 중앙 집중식 에너지 생산 구조가 있다라는 거죠. 그 원인이 여기에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가시죠. 셋째, 우리나라는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에너지 공급과 소비 구조를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하면 석유 의존도가 굉장히 어떻다는 거예요? 높다는 거죠. 석유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죠. 2008년 에너지 정책을 다룬 한 국제학술지에 따르면 28개 석유 순구입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나라라는 결과가 나왔다. 우리나라는 1차 에너지의 약 50%를 석유에 의존하며 국내 총 생산에서 석유가 차지하는 석유 집중도는 인도, 필리핀, 중국 다음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기업으로 묶어볼까요? 석유 고갈 위기에 다른 나라보다 더 큰 충격을 받게 되며 사회 경제적 위험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니은으로 묶으시고요. 이 기억 니은으로 묶은 부분에서 말하는 게 뭐냐? 석유는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수입이기 때문에, 수입해 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것을 갖고 있으면 우리 거 파서 쓰면 돼요. 자, 그럼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가 심각함에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그 위기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 이것은 에너지가 너무 멀리서 생산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에너지 생산과 소비에 따른 문제점을 잘 모르기도 하고 시민이 에너지 생산에 관여할 수 있는 통로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 에너지 위기를 잘 인식하지 못한 이유 두 가지. 요 부분 하나고요. 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에너지 위기를 잘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 이게 1번이 되고요. 이게 2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산과 소비에 따른 문제를 잘 모르고, 두 번째는 통로가 거의 없다. 참여 쓴 통로가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대한 대안을 찾기 위해서는 시민이 에너지 정책에 대해 관심을 두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리하여 자신이 사는 지역에 적합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결정권을 시민이 가져야 한다. 즉 에너지 정치가 필요한 것이다. 에너지 정치, 이게 뭐냐? 이게 나오죠. 지역의 에너지 정치란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서 단위 지역에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고 에너지를 생산해 지역 에너지의 자립도를 높이는 것을 말한다 라고 말하면서 에너지 정치의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에너지 정치의 의미라고 하는데, 글씨가 이상하네요. 다시 써드릴게요. 자, 계속 가죠. 이를 위하여 낮 동안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 골짜기에서 불어오는 바람, 땅속의 열, 농사를 짓고 나온 볏짚, 가축의 분뇨, 생활 속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등 지역의 다양한 재생 가능 에너지를 자원으로 이용하면 된다. 즉 자신이 사는 동네에서 직접 에너지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어 에너지 공급을 안정화하고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동해 물질을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지역 에너지 정치의 장점이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첫 번째, 석유 의존도를 낮춘다. 두 번째,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공해물질을 줄일 수 있다. 세 번째, 중앙 집중형 에너지 공급 시스템을 분산시켜 전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게 다 뭡니까? 장점 1번, 2번, 3번. 그리고 전기 손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자, 이거 말하면 에너지 정치의 장점 1번, 2번, 3번, 그리고 4번, 5번 이렇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지역 주민이 에너지 생산과 소비에 대한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함께 에너지를 생산함으로써 지역 사회가 에너지 생산에 대한 비용과 편익을 공유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자, 지역 사회가 이렇게 이 부분은 뭡니까? 장점 5번이 되겠죠. 자, 그럼 마지막 페이지 넘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지역에서 활용하는 사람들의 이해와 참여가 필수다. 자기 집 지붕에 태양광 에너지를 직접 설치하는 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에너지와 관련된 모임이나 에너지 협동조합 등을 만들어 정보를 나누면서 에너지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을 기반으로 재생 가능 에너지 기업이 생기고 기존의 거대 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숙련된 전공과 기술을 거쳐서 지역 에너지 체계를 만드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활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역 에너지의 잠재력은 무궁하지만 그 기술에 적합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지역 에너지의 잠재력은 무궁하지만 그 지역에 적합한 기술, 방법, 생활 방식에 대해서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고 지역 주민의 합의를 바탕으로 선택해야 할 것이다. 자, 결론 부분으로 가죠. 기후변화 시대에 인류는 지금 어떤 에너지를 선택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데, 자, 지금까지 인류는 더 나은 에너지원을 찾아 헤매고 있었다. 그러나 에너지원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에너지에 대한 생각 자체에 있다. 지구상에 무한히 값싸게 얻을 수도 있고 또 안전한 꿈의 에너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러한 인식이 인간을 좀 더 겸손하게 만들고 우리가 소비하는 에너지의 중요성을 깨닫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에너지에 대한 생각을 뭐 할 수 있다? 바꿀 수 있고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에너지를 아껴 쓰고 또 잘 쓰기 위해서는 자 보세요. 지역의 수조 에너지를 만들어 사용해야 된다. 자, 그 부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가죠. 자, 이 에너지를 직접 만들어 사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스의 주장은 뭐하고 있어? 강조하고 있죠.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을 바꾸고 에너지 체제도 바꾸는 일이다. 이제 지역에 기반을 둔 에너지 협동조합 체제에 대해 더 많은 고민을 하여야 할 때이다. 우리들의 아름다운 공동체인 마을에서 옛날 에너지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할 때,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고 기후변화에도 대응할 때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소리죠. 그 답은 바로 지역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글을 마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액션 마스터스 중요한 게 있나 보네요. 에너지 위기의 원인. 자,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해결책은요. 고향 시골 마을에 대해 석유 고갈 위기에 대해 다른 나라보다 충격이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회 경제적 위험도가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 위기 해결 방안 다 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지역 에너지 정치를 사용해라. 어떤 개념이냐?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단위 지역에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고 에너지를 생산해 지역 에너지의 자립도를 높이는 것이다. 방법은 바람, 땅속의 열, 가축의 분뇨, 생활 쓰레기 등을 이용하여 단위 지역에서 직접 에너지를 생산한다. 효과는 뭐가 있냐?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어 에너지 공급을 안정화하고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물질 감소하고, 자, 중앙 집중식 에너지 공급 시스템 분산형으로 전환하고 지역 사회가 에너지 공급에 대한 반응과 비용과 편익을 공유한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에너지 위기 해결 방안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주장하는 글쓰기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마이노트와 숙제는 문제 풀어보시고요. 오늘도 공부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